어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이제 수식들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바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었죠. 연력학 제1, 2법칙을 수식으로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런 애들인데, 원칙적으로는 여기 이제 뭐가 붙어 있었냐면 바로 DWE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였죠? 바로 비팽창일이었는데, 이 비팽창일은 지금은 잠깐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팽창일은 전기화학 할 때만 주로 다뤘으니까 전기화학 아니고서는 잠깐 무시하자라고 하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 바로 요 깁스 에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화학 평형 전체에선 저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등온 조건.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식 꼭 외우라고 했죠. DG는 PDV 빼기 SDT.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때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온도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만 남냐면 얘하고 얘밖에 안 남을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양변이 어쨌건 등호고, 그러면 변수가 이 뭐냐면 온도도 변수였는데 온도를 무시해버리면 변수가 압력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 미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래도 되겠네? 맞나요? 저래 되겠죠? 저래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변을 적분을 해도 등호는 그대로 성립을 할 거고, 그럼 적분 상태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적분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압력이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압력이 만약에 P1에서 P2까지 변한다. 그러면 그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가 만약에 G1에서 G2까지 변한다 라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깁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분했다가 다시 원래 적분을 해서 되돌리는 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압력이 P2일 때의 깁스 에너지, 그 다음 압력이 P1일 때의 깁스 에너지, 그 둘의 차이. 무슨 말 나겠죠? 그걸로 얘가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1에서 P2까지 압력이 변할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바로 그때 부피를 압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분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 첫 번째, 이게 만약 고체 혹은 액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체나 액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V가 이거 사실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고체나 액체가 되면 고체나 액체는 저 V가 이게 거의 일정하죠. 물론 당연히 세상 만물이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압력을 아무리 강하게 가한다 하더라도 액체나 고체는 이미 압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사적 계산에서는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를 바로 일정하니까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P1에서 P2까지 압력을 적분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P2 빼기 P1 혹은 V 델타 P. 그래서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상태가 고체나 액체라고 한다면 압력이 변할 때 그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바로 압력이 변할 때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근데 고체 액체 말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루는 것 중에서 기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체 중에 어떤 기체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편합니까? 바로 이상 기체가 수리적으로 다루기 편하죠. 뭐 실제 기체에 대한 연력학도 있습니다만 실제 기체는 좀 수학적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체하면 지금은 이상 기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기체라고 하면 이때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수식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얘가 이상기체가 돼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거 부피. 이 부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PV는 nRT 관계가 성립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논의를 하는 대전제가 뭐예요? 이 논의를 하는 대전제가 등온이죠. 그럼 등온이면 온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또 간단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nRT를 바깥으로 빼주고 압력을 P1에서 P2까지 적분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nRT 부분을 빼버리는 건 지금 등온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분수함수를 적분하는 건 뭐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으로도 충분하죠. 바로 nRT 한 다음에 로그 함수 P1에서 P2.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체의 경우는 깁스 에너지 변화. 물론 등온이어야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등온에서 P1에서 P2까지다 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압력이 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등온 조건에서 압력이 변한다고 할 때 그게 기체라고 하면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런 걸로 표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펀더멘셜 이쿠에이션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짜다. 자, 쓰였죠? 썼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뭐 이제 충분히 이제 리마인드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볼 건 아마 오늘 하는 것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표현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현 케미컬 포텐셜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화학 포텐셜 뭐 이렇게 되도 않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냥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예 번역을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할 텐데 자, 쓸 때는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리스 알파벳 뭐냐면은 저 뉴 제로 표현합니다. 뮤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뭐냐? 이 케미컬 포텐셜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많이 적용되는 시스템이 열린 개. 자, 열린 개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순물질, 열린 개에 있는 어떤 순물질의 양,
이게 변한다고 합시다. 변하는 거니까 양적으로다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때 첫 번째 일 등온, 등압. 이 등온, 등압 조건에서 순 물질의 몰수 변화, 요거에 따른 깁스 에너지, 요거의 변화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깁스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뭐가 변한다고요? 몰수가 변한다고 했죠. 그럼 몰수는 보통 내가 알파벳 뭐로 어떤 기호로 표현해요? 몰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V는 nRT 하듯이 n 이걸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몰수는 n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깁스 에너지가 이 몰수가 변할 때 얼마나 변하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그냥 나누라는 게 아니고 그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죠. 자, 변화율을 구하려면 두 항 사이에 뭘 하면 변화율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바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 변화로 한번 나눠보자. 다른 말로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때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PT. 자, 아래 첨자로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얘는 등압, 얘는 등온.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고 몰수가 변할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 변수가, 그러니까 미분이 어떤 미분으로 나와 있냐면 편미분 형태로 나와 있죠. 편미분은 언제 하는 거죠? 네, 미분을 하는데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일 때 하는 미분을 편미분이라고 하죠. 물론 뭐 지금 저 편미분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다다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미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뭐 완벽하게 훈련이 돼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대략 저 정도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 편미분으로 저렇게 케미컬 포텐셜이 정의가 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써먹기 좋은 표현으로 살짝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얘가 순물질의 경우, 순물질의 경우. 그렇다면 요 케미컬 포텐셜은 뭐랑 같느냐? 몰러 깁스 에너지. 자, 여기서 G라고 쓴 건 깁스 에너지입니다. 깁스 에너지. 요거와 같습니다. 요 정의를 활용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 말이냐? 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몰러. 보이세요? 몰러? 자, 몰러의 뜻은? 몰러의 뜻은? 이거는 예전에 여러 번 했었는데 기체에서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몰러의 뜻은 1몰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1몰의 깁스 에너지, 그걸 몰러 깁스 에너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몰러 깁스 에너지 이렇게 단어를 길게 쓰면 또 불편하니까 쟤를 기호로 어떻게 바꾸느냐? GM 아래 첨자로 M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M 여기 이제 뭐냐면 1몰당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몰의 깁스 에너지를 GM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뭘 하나 알 수가 있냐면 바로 G는 그렇다면 GM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G는 GM과 무슨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여기다가 몰수를 곱한 거랑 당연한 관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얘가 1몰의 깁스 에너지니까 거기다가 1몰을 곱하면 몰수를 곱하면 그게 전체 깁스 에너지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표현되는 이 깁스 에너지를 여기다가 이압하고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짜잔. 자, 당연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일종의 곱의 미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짜잔, 요거에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의 미분 그걸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준석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당연히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자, 똑같은 걸 똑같은 거로 미분했잖아요. 그럼 그게 무조건 뭐예요? 1이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이건 얼마일까요? 이건 얼마일까요? 바로 0이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1몰당 깁스 에너지잖아요. 그럼 1몰당 깁스 에너지인데 그게 몰수가 변한다고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몰수가 변하면 전체 깁스 에너지가 변하는 건데 1몰당 깁스 에너지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마다. 물질마다 1몰당 깁스 에너지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해당 물질의 1몰당 깁스 에너지는 변화가 없을 테니 몰수가 변한다고 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가 되니까 미분하면 0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순물질에 대해서는 뭐만 남아요? 짜잔, 요것만 남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냥 1몰당 깁스 에너지죠. 그 1몰당 깁스 에너지가 바로 뭐다? 케미컬 포텐셜. 알겠죠? 그래서 저 케미컬 포텐셜이 바로 다른 말로 뭐다? 1몰당 깁스 에너지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케미컬 포텐셜을 어디에 적용해 볼 것이냐? 바로 3. 등온 과정 이상기체에 어떻게 되느냐? 자, 등온 과정의 이상기체의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짜잔, 자, 이건데 요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자, 앞서 이상기체의 경우 압력이 P1일 때, 만약에 압력이 P2일 때 깁스 에너지를 G2, 압력이 P1일 때 깁스 에너지를 G1이라고 했는데
요 차이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상기체가 등원 과정이다라고 하면 아까의 수리적 결과에 의해서 N, R, T, P1에서 P2 요거였죠? 맞나요? 됐죠, 됐죠? 저거 아까부터 계속 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뽕.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뭐예요? 몰수죠? 몰수를 나눠요. 나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짜잔. 짜잔. 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깁스 에너지를 뭐로 나누란 얘기예요? 몰수로 나누라.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란 얘기잖아요. 그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몰러 깁스 에너지라고 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압력이 P2일 때 1몰의 깁스 에너지, 압력이 P1일 때 1몰의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1몰의 깁스 에너지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얘기한다? 케미컬 포텐셜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순물질의 경우는. 좋아. 됐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등온 조건에서 자 RT라고 쓰는 게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바깥쪽으로 빼서 적분한 결과가 로그 함수가 된 거고, 그럴 때 압력이 P1에서 P2까지로 변할 때 그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가 이런 수리적 관계로 나타난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U는 U 노트 RT 로그 P 노트분의 P,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P1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을 반대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걸 다시 이렇게 쓴 건데 이때 묘하게도 어떤 표현이 있느냐,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P죠. P. 이게 지금 그 기체의 부분압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U가 지금 케미컬 포텐셜인 거죠. 케미컬 포텐셜 줄여서 그냥 CP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 요거를 표준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압력일 때 여기 있는 뮤 제로는 지금이 아니라 표준 상태에서 케미컬 포텐셜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압력을 표준 압력에서 지금의 부분압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 케미컬 포텐셜이 뮤 제로에서 뮤로 변한다 라고 이 수식을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 표준 압력은 보통 뭐로 정하겠습니까? 보통 1atm으로 정하겠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 이제 뭐를 알 수 있느냐? 자, 열림계에서 어떤 순물질의 양이 변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자, 그 다음 요 1 괄호 1 다음에 괄호 2, 이때는 뭘 해볼 거냐면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상태 이동 현상. 말을 되게 길게 썼는데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상태 이동 현상. 이걸 가장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상태 이동 현상. 이건 되게 풀어 쓴 거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상태 이동 현상. 이걸 전문 용어로 phase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상전이. 자, 모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의 녹는 점, 뭐 끓는 점, 이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녹는 점, 끓는 점 온도를 경계로 해서 고체다가 액체, 액체다가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변하는 걸 상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 상전이는 상태 사이에서 물질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전이를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건데, 그 상전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케미컬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1. 요 케미컬 포텐셜, 요것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자, 포텐셜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위치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 만물은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요?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잖아요.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럼 폭포수가 상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 하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을 활용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뭔가 증명을 자시고 가네.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언급하는 것은 순물질에서 특히나 상전이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상전이가 벌어진다 라는 생각을 꼭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상전이 중 아주 독특한 상태, 상평형 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상평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상태가 뭐한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상태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위에 줄게요. 네. 자, 이 상평형에 대한 예시는 뭐 천지백가리로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 요런 거. 자, 1ATM입니다. 그러면 0도씨로 만들어 두면, 자, 어떻게? 워터 하고 아이스, 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나타날 수 있나요? 0도씨라고 하면? 네. 맞죠?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는 물과 얼음이 반드시 두 개가 공존하게 할 수 있죠. 공존하죠.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기보단 전 우주에 존재하는 H2O의 성격이 바로 저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있고 어떻게 된다? 케미컬 포텐셜이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워터의 케미컬 포텐셜 바로 U라고 쓰고 워터. 그 다음 이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 U라고 쓰고 아이스.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그런데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요 정상 어는 점 조건에서는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떻게 된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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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바로 그 케미컬 포텐셜로 순물질의 상태 이동을 혹은 상전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딱 그냥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다 수학적으로 증명도 되는데 증명이 자시고 간에 직관적으로다가 케미컬 포텐셜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상 상태 변화 상태인 정상 상전이 상평형 상태에서는 두 상태가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좋아.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금 나이? 읽어줄게요. 예. 자, 세 번째. 자, 그 엄청나게 유명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1.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케미컬 포텐셜 표현이 이거였잖아요, 요거. 사실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한 거죠? 누구에 대한 거? 외우는 건 외우는 건데 누구에 대해서 이 식이 적용되죠? 네, 등원해서 여기 이제 여기 쭉 쓰던 제목을 지워버려서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이걸 적용했죠? 기체예요, 기체. 알겠죠? 기체 알겠죠? 자, 그런데 세상 만물이 다 기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순물질 케미컬 포텐셜의 일반적 표현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꼭 기체가 아니더라도 액체이거나 고체일 때까지 다 포함해서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깁스 에너지 변화. 자, 내가 외우라 그랬었는데 깁스 에너지 변화 뭐였습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뭐야? 일반적으로 깁스 에너지 변화 뭐예요? 자, 빨리 필기해서 읽고 읊으세요. 자, 오늘 읊으세요. 내가 오늘 첫 시작부터 써놨었잖아. 깁스 에너지 변화 옵니까? 그렇지. 바로 VDP 마이너스 SDT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자, 근데 이때 여기서 하여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짜잔 짜잔 짜잔. 자, 뭐 저래도 돼요. 저러면 큰일 나요. 자,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양변에 똑같이 뭐로 나눠준 거예요? 몰수로 다 쇽쇽쇽 나눠준 거죠? 맞습니까? 이럴 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1몰의 깁스 에너지 혹은 케미컬 포텐셜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 VM 이건 뭘 치환한 거냐? 요거 부피를 뭐로 나눈 거?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몰러 볼륨. 자, 당연히 얘는 뭐를 치환한 거예요? 요만큼을 치환한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몰러 엔트로피. 됐죠? 됐죠? 어우,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쓰고 나니 표현이 구리네.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게 바로 몰러 깁스 에너지고, 그 몰러 깁스 에너지를 다른 말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물질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는 VMDP 빼기 SMDT. 됐죠?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그냥 두 번째 자, 요때 순물질의 상전이. 자, 상전이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러죠? 순물질의 상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페이즈 트랜지션 요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순물질의 상전이 과정은 바로 열평형. 열평형. 자, 열평형. 자, 열평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열평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어제? 아니, 어제 월요일날? 이틀 전에? 열평형을 수학적으로 DQ를 T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열평형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순물질의 상전이 과정은 열평형과 그 다음 압력평형. 자, 압력평형은 어떻게 표현해요? P는 PEX. 자, PEX가 뭐였죠? 외부 압력이고 P는 내부 압력이죠. 그래서 순물질의 상전이 과정은 열평형과 압력평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온도나 압력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압력, 어떤 온도,
바로 딱 고정을 해놓고 그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가 나타나는 것을 살피는 걸 우리가 상전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상전이는 첫 번째, 그래서 그 물질 이동을 케미컬 포텐셜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케미컬 포텐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놈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열평형이니까 온도 어쩌고 저쩌고의 개념이 들어갈 거고요. 압력 평형이니까 압력 어쩌고 저쩌고의 개념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몰로 깁스 에너지 표현을 보시면 압력이 어떻게 변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할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이동을 항상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케미컬 포텐셜, 요걸로 표현하는 게 편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 요 말 기억나요? 자,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상평형도 혹은 상도표 혹은 상그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근데 영어 표현으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 한 개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항상 순물질의 경우 P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PT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H2O. 자, 요거와 관련된 페이즈 다이어그램 그림이 자, 그림이 안 이뻐.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때 잘 보면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를 들어 원 ATM의 경우 자, 왜 하고 많은 압력 중에서 왜 원 ATM 얘기를 들까요? 네,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물리적 현상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 ATM의 경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H2O 같은 경우 0도씨 이 온도를 뭐라고 하죠? 준석? 0도씨를 뭐라고 하죠? H2O의 경우 바로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하죠. 오, 잘했어요. 그리고 혹시 또 만약에 이 온도를 만약에 100도씨라 한다면 혹시 100도씨는 무슨 온도라고 해요? 얘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외부 압력에 대해서 정상 얼은 점이 얼마다, 정상 끓는 점이 얼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온도가 정상 얼은 점보다 낮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 어떤 상태로 주로 관찰을 하게 되나요? 관찰이 되나요? 0도씨보다 낮게 되면 바로 우리는 고체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기압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의 온도면, 정상 어는 점과 정상 끓는 점 사이의 온도면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상태를 관찰하게 되나요? 액체겠죠. 그리고 정상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당연히 증기를 관찰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정보들을 잔뜩 수록해 놓은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페이즈 다이어그램. 알겠죠? 페이즈 다이어그램. 이럴 때 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CO2.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CO2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또 뭐 또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뭐 저렇게 됩니다. 조금 위에다가 그릴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CO2의 경우는 여기가 기준 1기압이고, 이 CO2의 경우, 내가 데이터를 수록 안 해놨구나. 데이터. 데이터 있다. 오, 데이터 있어. 데이터가 이게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CO2의 경우는 1기압 조건에서,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 여기 온도가 대략 영하 80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믿지 마세요. 이 데이터가 가물가물해가지고. 하여튼 영하 80도. 그럼 영하 80도면 꽤 높은 온도에 낮은 온도예요. 상당히 낮은 온도. 그럼 이 낮은 온도에서 이 CO2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1기압 영하 8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는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 영하 80도 이상에서는 얘가 기체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승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바로 페이즈 다이어그램. 알겠죠? 그래서 이때도 조금 확장하면 여기가 고체 구간, 이 중간에 껴있는 구간이 액체 구간, 그리고 넘어선 이 구간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압력 구간이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그림, 이런 식의 그림을 어디선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모양이 뭐 약간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PT.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압력하고 온도 관계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왜 압력하고 온도 관계로 그래프를 그리냐면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 온도와 압력이 변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온도와 압력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림을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압력, 온도 조건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상태가 실제로 관찰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냐? 어쨌거나 이게 그래프가 PT 그래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뭐 이때 어떤 온도, 어떤 압력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온도, 압력 조건에서
고체가 가지는 케미컬 포텐셜, 액체가 가지는 케미컬 포텐셜, 기체가 가지는 케미컬 포텐셜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그 온도 압력 조건이 여기라면 고체, 액체, 기체 중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낮은 건 고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고체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조건에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구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다?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로 나타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됐다. 됐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 포텐셜이 요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PT가 그리고 변수가 되기 때문에 페이즈 다이어그램 역시 압력, 온도의 요런 상태로, 요런 관계로 그래프 표현을 한다라는 걸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1, 2, 3. 어떤 두 상태가 공 상태가 상평형을 이룬다고 합시다. 어떤 두 상태가 상평형을 이룬다면 이렇게 되겠죠. 두 상태는 공존할 겁니다. 두 상태는 공존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편의상 알파 상태, 베타 상태라고 하면 공존한다는 얘기는 왔다리 갔다리. 알겠죠? 자, 이 알파하고 베타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고체, 액체, 기체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베타도 고체, 액체, 기체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다만 뭐만 아니면 되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 아무거나 서로 다른 두 상태를 그냥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해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공존하기 때문에 두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케미컬 포텐셜 알파하고 케미컬 포텐셜 베타가 같다는 얘기겠죠? 공존하니까. 차이가 날 때 더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공존한다고 하면 같으니까 공존하겠죠? 그러면 같으면 이 녀석의 변화율도 같겠죠? 그런데 앞서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떤 걸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이런 걸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쟤를 여기에 각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Vm 알파 dp 빼기 Sm 알파 dt는 Vm 베타 dp Sm 알파 dt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알겠죠? 그럼 예, 네. 뭘 잘못 썼는데? 베타. 됐죠? 그럼 여기서 얘를 우르륵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dp dt는 바로 Sm 알파 빼기 Sm 베타 나누기 Vm 알파 빼기 Vm 베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얘를 자 이거 별거 아니고요. dp가 있으니까 넘겨서 묶고 dt가 있으니까 넘겨서 묶고 하겠어요? 그럼 나누기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델타 SM
나누기 델타 V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관계식 있죠? 이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요 제목의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됐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용적 의미가 뭐예요? 미분의 실용적 의미. 미분의 실용적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냐?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상도표상 접선이요. 아니, 상도표상 교선. 상도표상 교선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 선이요. 이 선이요. 요 선이요. 요 선이요. 이 선이요. 요 선이요. 이게 아이스로 존재하고 워터로 존재하는 온도 압력 조건의 교선이죠. 교선. 마다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요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느냐? 응용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억수로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도 엄청 나오기 때문에 이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느냐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